부동산 팔지 말고 끝까지 버티래요. 아니 정권 바뀌면 오른다. 왜 올라요? 완화책으로 오를 거예요. 규제책으로는 떨어지는 게 맞았네요. 하지만 규제책은 잘못됐기 때문에 오른대요. 이 뭔 개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다. 그냥 오른다고만 하고 싶은 거다. 그러면서 안 팔고 매물 잠금 때문에 거래가 안 된대요. 매수 잠금이죠 지금. 매물이 줄었대요. 5월 들어서 좀 줄었죠. 그 전에 3월에 늘어난 건 왜 얘기 안 하냐. 3월에 늘어난 거 다 빠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매물 잠금이 아니라 매수 잠금이 맞는 거죠. 5월에 줄어든 건 뭐예요? 5월에 거래량 늘어났으니까. 그런데도 안 판대요. 양도세 때문에. 자, 보유세가 2.4배 급등했는데도 불구하고 버티기 들어간다. 들어가십시오. 세금 많이 내시고. 양도세 때문에라도 집을 못 판다. 월세를 받아야 되겠다. 녹물 나오는 그 집에. 어차피 집주인 못 들어온다는 건 이제 누구라도 안다.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음마 저렇게 해가지고 세입자들 계속 안 들어가면 낮출 수밖에 없어요. 집주인이 실거주를 지금 와서 하겠다고요? 어차피 음마의 대부분은 저런 거다. 입지는 좋지만 내용물이 후지잖아요. 안전진단 통과하고 재건축 빨리 진행하고 싶어서 막 불쌍해 보이려고 막 수리도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데를 월세를 받는다고요? 대부분의 전세들은 그게 월세 전환이 안 된다. 돈이 없어서. 음마도 마찬가지죠. 보유세 올라가는데 보증금 어떻게 돌려줄 거야? 돈 많아요? 다주택자 매물 유도하려면 양도세 일시적 완화가 해법이다. 일시적 완화가 해법이에요.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양도세 일시적 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그래도 매물 잠금이다. 얼마나 완화해줘야 될까요? 중과 떼는 거 이상으로 완화해줄 필요 있어요? 중과 떼는 거 이상으로 완화해주면은 절대적 불평등이죠. 왜냐면은 양도세랑 소득세는 똑같아요. 양도소득세니까. 근데 다주택자에게 중과할 뿐이죠. 증여 급증했대요. 급증하라 그래요. 증여는 할 수 있는 거 한계가 있다. 합법적으로 증여세 내고 증여하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다만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증여할 거예요? 30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증여할 거예요? 10채만 가지고 있어도 증여하기 힘들어요. 근데 맨날 막 서민들 초주거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양도세를 높이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고요? 개소리 집어치우고 과거 사례 봅시다.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터지면서 가격 떨어지고 그때부터 완화책 들어가기 시작했죠. MB정부 때. MB정부 때 무슨 짓을 했냐? 양도세 중과 일시적 완화 했습니다. 2009년 3월에. 그리고 2009년 3월을 저점으로 4월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런 전문가라는 작자들? 집값 올리길 바라고 있는 거다. 왜? 이번에 이 난리를 쳐놨으니까. 이제 와서라도 말 바꾼 인간들 말고 끝까지 유지하고 있는 인간들 마지막으로 한탕 쳐먹고 날리려고. 10억 차익 주택 양도세 최고 8억 2,500만 원이니까 세폭탄 현실하다 양도세 폭탄이다. 저러니까 안 판다라고 거짓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0억 차익이 날려면은 2배 떴다고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 10억짜리 집을 3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언제 샀었어야 돼요? 적어도 2015에서 2017년. 보통 한 15년쯤 샀다고 칩시다. 그때쯤 이렇게 3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됐을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 10억 차이 이상 나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 1, 2억 차이 나는 사람들. 그리고 갭투기 잘하는 사람들은 몇천 단위로 올리고서 황금성 좋을 때 팔아요. 이 사람들이 양도세 붙어봤자 얼마나 붙는다고. 그러니까 극단적인 사례만 들어가지고 양도세 폭탄인 것처럼 말하는데 장난해요? 그리고 3주택 보유자가 10억 산 사람 20억에 매도하면 8억 2,500만원 세금 폭탄이 아니라 1억 7,500만원을 번 거죠. 연간 수익률 아니에요? 총 수익률 17.5%. 수익이 적어요? 왜 손해보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이런 식으로 못 팔게 만든다. 대부분의 사람들. 매물이 나오면은 집값이 떨어지게 생기니까 매물이라도 억제시켜 놓으려고 못 팔게 만드는 거다. 6월부터 양도세 강화됐으니까 내놓지 마세요. 이제 왜 내놓지 않고 버텨가지고 보유세 계속 내라고 하세요. 근데 저렇게 막 유도하면서 양도세 폭탄이니까 집 팔지 마세요. 언론이 유도하면서 누가 팔고 있었어요? 법인이. 예를 들어 법인도 팔고 실수요자도 팔고 법인 아닌 다주택 투기꾼들도 팔고 다 판다. 그러면 이쪽보다 더 쫄리는 게 법인이니까. 그래서 법인들이 나중에 금매 엄청 나오게 되면 집값 떨어지게 되죠. 이거 막기 위해서 팔지 말라고 해서 이들 못 팔게 만들어 놓고서 몰래 지들은 팔고 있었다. 4월이 이만큼이면 5월은 얼마겠어요. 팔지 못하게 묶어놓고서 다 팔고 있었던 거예요. 지들은. 진짜 꾼들 어떻게 하고 있었나? 몇백만원 남겨도 단타하고 있다. 물론 1억 미만 초저가 아파트 중심이죠. 취득세 중과가 안 되고 핵심 지역이 아닌 경우는 3억 이하는 양도세를 중과를 안 한다. 요거 두 가지 이용해서 치고 빠지고 몇 달 만에 이익 수백만원 남겨요. 10억 해가지고 1억 7,500만원 남긴 거는 손해보는 것처럼 말하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못 팔게 묶어놓고서 단타거래 하고 있었다. 왜 매물이 줄었다고 하는데 3월에 늘어난 만큼 줄지 않아요. 매수잔금이지. 단타 거래해가지고 지들이 저 장난질 치고 있는 동안에 단타야말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러니까 매물이 못 나오도록 양도세 폭탄이에요. 팔지 마세요. 제발 좀 팔지 마세요. 라고 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거래가 그대로인데 양도세가 3.9조 더 거쳤다. 양도세 폭탄인데도 팔고 있었단 소리죠. 3.9조가 더 거칠 정도면은 강화가 되고 했는데도 팔고 있었단 소리죠. 지들이 팔려고 숨긴 거다. 여태까지. 자, 거기다가 완화되니까 기다렸다 파세요 하면서 지들은 다 팔고 있었죠. 그리고 완화는 김진표 의원, 송영길 의원 이런 사람들이 뭐 의견이 당론인 것처럼 그리고 정부 의견인 것처럼 계속 언론에서 유도했지만 왜 이렇게 지지부진해져요? 안 할 거니까. 종부세 완화를 왜 해요? 종부세는 부자세인데. 경제 위기 때문에 부자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죽어가는 서민들 살려야죠. 거기다가 집값 그렇게 올랐다면서요. 종부세 몇천만 원 올라도 집값은 몇 억씩 오르니까 충분히 낼 수 있다면서요. 다주택자들 종부세 때문에 안 죽는다면서요. 어차피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92%가 종부세를 안 내기 때문에 재산세에서 감면받는 경우가 많고 잘못된 신호를 주면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예전에 MB정부 때 나왔잖아요. 그거 2009년에 양도세 완화했다가 집값 바로 뜬 거.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다. 왜? 이번 정부가 부동산 여론 안 좋으니까 결국엔 이게 당장 결과가 안 나오는데 보통 지들만 살아나가려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심지어 오늘 발표하는데 정부 정책이 잘못돼서 그래서 자기 누구나 집 엄청나게 띄우더만. 누구나 집이 그렇게 잘 될 것 같아요? 될 거면 예전에 토지 말고 건물만 매입하는 그런 주택들도 다 잘 됐겠죠. 초창기에 잘 되긴 힘들다. 물론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만들면 좋지만 집안 살겠다고 정부 정책은 실패하고서 이걸 이야기하고 있으니 그러면서 맨날 하는 게 LTV 완화, 종부세 완화, 양도세 완화 이런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LTV 완화는 효과도 없으니까 완화해준 거예요. 그냥 DSR 때문에 어차피 효과도 없으니까. 정신들 차려라. 양도세 폭탄에서 사려는 사람은 산다. 이 뭔 개소리야? 사는 사람은 양도세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사는 사람이 나중에 팔 때 얘기하는 건데 실수요자들은 사는 건 문제 없죠. 실수요자들은 양도세랑 관련 없이 사거나 팔거나 하는 거고 다주택 투기꾼들한테 영향이 있는 거죠. 매매 수급 지수 떨어지는데요. 노도강 매매 수급 지수는 106.3을 기록했다. 노도강 엄청나게 뜬다. 왜? 노도강이니까. 마지막에는 노도강으로 밀어붙여야 되니까 왜 강남 이런 데 얘기 안 해요 이제. DSR 규제 막바지 수요 몰린다. 몰려주세요 제발 좀. 그래서 지금 6억 이상은 못 사니까 이제 6억 이상은 DSR 40% 적용되는데 28%가 이미 DSR 40% 넘어섰고 이게 하우스 푸어예요. DSR 규제 보름 남아서 그 전에 DSR 40% 이상 받아서 집을 사겠다. 금리 인상되면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막바지 수요 저들 샀다가 저들이 죽는 거예요. DSR 40%면요 연봉이 40%가 까이는 거예요. 연봉 5천이면 2천 까이는 거고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연봉 3천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스워 보이죠? 5천이니까 그렇지. 근데 3천인데 태후는 연봉 5천처럼 떼는데 연봉 3천이면 얼마예요? 월 250이에요. 연봉 5천 받는 사람이 월 250도 아니고 월 200 조금 넘게 남는데 거기다가 선제적 가계부채 조이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총량 관리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그랬죠. 총량 관리를 하고 있어요. 은행별로 이미. 대출 안 해주고 있죠. 그리고 우대금리 없애고 있죠. 우대금리 있던 것도 한도 낮추고 있죠. 왜? 대출 총량 관리가 들어갔다. 돈을 안 빌려준다. 은행에서. 7월부터는 더 안 빌려줄 거고 지금도 안 빌려준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경우는 물론 유동성 영향도 있지만 경제 영향도 크죠. 근데 부동산이랑 코인 같은 경우는 가만히 냅두면은 코인 성장해요? 가만히 냅두면 부동산이 성장해요? 이건 오로지 유동성으로 들어오는 거다. 근데 맨날 인플레이션 하면서 돈 많이 풀어서 유동성 이야기하고 있는데 돈 많이 푸는 건 정부에서 많이 푸는 거지 가게에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가게 M2 늘어난 거랑 전체 M2 늘어난 거랑 비중 비교해봐라. 가게 M2 비중은 계속 떨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출 줄이고 있죠. 7월부터는 더 줄일 거고 내년 7월엔 더 줄일 거고 내후년 7월엔 더 줄일 거예요. 유동성 축소 장으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른다? 호가는 오를 수 있겠죠. 근데 누가 사냐? 빌라나 다세대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호가는 100억도 부를 수 있어요. 사는 사람이 없어서 문제지.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면 팔지 말고 버티세요. 양도세 부담되니까 버티세요. 양도세 안 내는 시기 올 겁니다. 뭐 집값이 떨어져서 양도세를 안 내든 아니면은 언젠가 완화해 줄 수도 있겠죠. 한 수십 년 기다리면. 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으면은 버티시든가. 그럼 그때까지 버티신다면 양도세 내는 것보다 보유세가 많을 테고 집값이 안 떨어져서 어차피 지금 살 사람들은 여력이 없다. 그렇다면은 본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양도세 떨어질 때까지 버틴다 라고 하면은 그때까지 내는 보유세가 많을 거고 집값이 더 올라가기는 힘든 상황이니까 아니면은 떨어지게 된다면 진짜 양도세 안 낼 수도 있죠. 그러면 양도세 내기 싫으시면 버티셔라. 버티시면 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